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의 CNN은 한국 방산 무기 수출에 대해 특집으로 자세히 보도하며 방산업계에서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무기 중 가장 기대되는 게 바로 KF-21 전투기라고 했는데요. 전투기야말로 방산 무기 중 가장 만들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쌀 뿐더러 효과 역시 탁월한 만큼 개발과 판매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기체 양산을 코앞에 둔 가운데 우리 방산업계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산 전술 항공기가 과대평가를 받은 상황인 만큼 사실상 한국의 방산업계가 5위권에 안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를 폄하하고 시샘하는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 금액으로 따져봤을 때 10분의 1 정도로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벌어졌으며 훨씬 이전부터 최첨단 전술 무기들을 생산해온 유럽의 방산 국가들까지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것인데요. 이에 최근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었던 영국은 언제 받을지 모르는 미국제 F-35 전투기의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과 공동 개발까지 진행시켜 빠르게 인도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가 실전 양산되기 전 걱정스러운 우려들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모든 시제기들이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KF-21이 추가 생산을 위한 조립 라인 증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초 2026년까지 1차 생산 라인 가동 계획을 발표했던 카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걱정은 커졌는데요. 기체에 문제가 있어 지연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지만 다행히 기체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KF-21의 생산 라인 증설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작년 하반기에 계획 중이던 공중급유 시험을 비롯해 몇 개의 시험이 조금 늦었기 때문이고 그래도 다행히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습니다. 올 초 KF-21의 시험기체인 블록0는 강추위와 결빙 등 극한의 환경에서의 시험까지 무사히 마쳤는데요.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F-21 전용 고성능 항공 엔진을 제작할 능력까지 갖췄다는 게 한화에어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에서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우리 기술진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이렇게 고성능 엔진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개발할 리가 없습니다. 처음이야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KF-21 전투기 같은 유인기에도 사용할 고성능 엔진을 개발하게 당연한데요. 당장 방사청에서 국산 엔진의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KF-21의 블록3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이 국산 엔진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추중비 때문인데 현재 KF-21의 추중비는 1이 넘습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비의 줄임말로 전투기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것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추중비가 1이 넘는다는 이야기는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말인데요. 즉, 날개가 없어도 기체를 하늘로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중비가 높으면 전투기 기술을 아주 높게 들어 전투기를 급가속을 할 수 있는데요. 오로지 엔진의 힘만으로 전투기를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고난이도의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KF-21 역시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증명하듯 최근 KF-21은 상승각 70도로 고바듬각 시험 비행에도 성공했습니다. 바듬각이란 항공기 날개의 시위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으로 동체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로 공격각이라고 불리는데요. 보통 실전에서는 전투기의 바듬각 한계치를 50도로 알려진 만큼 이번 시험에 해외 많은 관계자들이 KF-21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KF-21의 엔진까지 완전히 국산화된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엔진을 수입할 필요 없이 오로지 우리 힘으로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은 물론 정권 안정화에 돌입한 폴란드에서도 KF-21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국방자문위원회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폴란드 공군의 적정 전술기 수량을 최소 150대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F-16과 도입 예정인 F-35
한국에서 도입한 FA50을 합쳐도 약 13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대 이상의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미국산 기체의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애를 먹고 있고 한국으로부터 다양한 방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도 장점이 생기자 20여 대의 전투기 자리를 KF-21이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실제로 폴란드 언론들은 대한민국은 일정 약속을 매우 잘 지키는 나라라는 극찬을 쏟아내며 한국과의 계약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폴란드가 아예 발벗고 나서서 블록2 개발에 협력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카이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를 블록1으로 산정하고 4.5세대 전투기로 블록2에서 공대지, 공대함 능력을 향상시키고 블록3에서 완전한 5세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생산면에서 애를 먹고 있는 미국산이 아닌 이미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있는 한국과의 공동 개발이 좋은 수가 되는 것인데요. 한국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말썽을 피우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아닌 동유럽 무기 수출 시장의 최전선으로 평가받는 동유럽 국가와 손잡는 것은 추후 유럽 국가와의 계약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도 굉장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며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필리핀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KF-21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KF-21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비관론자들은 한국이 지금까지 초음속 전투기라고는 FA-50의 개발이 전부인데 FA-50과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수준의 KF-21 전투기가 앞으로 예정된 일정들과 가격을 맞출 수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다 현재 5세대를 실전 배치하는 경우도 많고 6세대까지 개발 중인 나라들도 있는데 4.5세대인 KF-21이 과연 그 나라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이에 국내 많은 커뮤니티 등에서 KF-21의 수출은 그저 꿈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KF-21의 판매 전망을 좋게 보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프랑스 언론에서는 KF-21이 라팔의 라이벌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CNN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KF-21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들 국가가 T-50이나 FA-50을 운용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생겼고 신형 전술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높은 지출 또한 부담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KF-21을 선택할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게다가 재작년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KF-21의 가치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최근 KF-21의 A사 레이더를 비롯한 부품과 엔진들을 국내 업체들 힘으로 개발하면서 더욱 가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우려보단 기대가 더욱 앞서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